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파 정권, 우파 정당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경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좌경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 우선주의, 세금 감면, 규제 완화와 같은 전형적인 우파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배는 했지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2019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지에서도 우파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거나 중요한 정치적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에 있는 브라질에서도 우파 정권이 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좌파 진영은 192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로 사실상 입법 독재를 허용해버렸습니다. 특히 좌파 당선자들의 41%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거나 지금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범법자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국회가 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정권을 가지고 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 측근들은 조선일보와 함께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은 비례대표의 대통령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버렸습니다. 공천에서 대통령 측근은 한 사람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참패의 책임만큼은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 권력이 우경화로 기울고 있는 현상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도시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산업화와 대규모 이민의 영향으로 인해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도시화율은 약 82.3%에 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도시화가 시작된 국가 중에 하나로 현재 도시화율은 83.4%,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또 놀랍게도 남미에 있는 브라질에서도 도시화율이 무려 87.8%로 브라질 대다수 인구가 도시에 밀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도 대부분 도시화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1960년대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화가 진행된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도시화율은 81.4%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도의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적 지형과 도시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도시화로 인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동훈의 선거 전략이 어떻게 참패로 이어졌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의 총선 전략 중에서 하나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김경률, 함은경,
김영주, 이상민과 같은 좌파 퇴출 인물들을 대거 영입한 것입니다. 이런 독단적 전략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총선에서 참패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교훈을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화로 인한 사회 변화는 생활 방식의 변화와 인간관계의 재구성, 소비 패턴과 문화의 대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 개성 그리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게 되는데요. 과거 농경사회의 집단주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이 탄생되게 됩니다. 개인주의 가치는 자유, 다양성, 개방성, 주체성, 독립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주의는 청년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내면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4.10 총선에서 수도권의 결과는 서울 37대 11, 인천 12대 2, 경기에서 54대 6, 수도권 전체에서 108대 14라는 대참사를 당했습니다. 수도권에서 84%를 잃었습니다. 사실상 한동훈을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이것보다는 더 성적이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한동훈과 조중동은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대적인 여론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꾹 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왜 이렇게 참혹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정치 철학의 빈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역시 법률 전문가에 불과했습니다. 좌파는 집단주의를, 우파는 개인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그 단순한 원리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마음을 얻는 데는 이런 철학적 배경이 필수적입니다. 사상과 이념은 대중의 마음들이 총직결한 것입니다. 이런 사상적, 철학적 기반을 무시한 채 총선 전략을 설정한 그 자체가 참담한 결과를 주었습니다. 태초의 농경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면서 원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개인들이 독립하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문화, 개인주의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화가 발전한 국가에서는 점차 개인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산업화가 덜 발달한 나라,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집단주의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 경향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이것은 현대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같이 도시화율이 80%가 넘어가는 국가에서는 우파 정당, 우파 정권이 참패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의회 의석수에서 10% 이상 차이로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우경화가 나타나는 것은 우파 철학이 도시화와 개인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는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파 정당은 대참패를 경험한 선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번 연속 대참사가 일어난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정선거 변수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4.10 총선에서의 참패는 한동훈의 선거 전략 실패가 가져온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에서 최고의 도시화가 진행된 국가에서 우파 정당이 이렇게 참혹하게 무너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좌클릭은 자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좌파는 사회적 평등, 공동체 복지, 계획경제와 같은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고 원시 공동체, 공산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파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 자유시장 경제체제, 친기업 정책, 그리고 작은 정부를 통해서 개인주의를 추구합니다. 자본주의와 문명국가를 목표로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상적 이념의 뿌리는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면 길이 된다는 골수 좌파적 관념에서 나온 구호를 볼 때 이미 참사는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좌파 집단주의에서 쫓겨난 퇴물 정치인들을 영입해서 우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축출하고 그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극도의 개인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함께하면 길이 된다는 이 같은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한동훈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총선 결과를 바르게 해석하고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파 사상은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과 우파 가치는 인간의 본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좌파적 생각으로 국민의 힘을 이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갈등만 양산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우경화의 열풍은 도시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화는 개인주의를 촉진시키고 개인주의는 우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러한 우파 가치를 단단히 실행하게 되면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모든 선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장윤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